그런데 스튜디오가 굉장히 앤틱하면서 빈티지스럽네요. 제가 이런 분위기 좋아하거든요. 네. 좋은데요? 음. 향도 좋고. 아니요, 저도 커피를 그렇게 즐겨 마시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제 친한 형님이 커피숍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형님 통해서 이제 커피 맛을 알게 된 거죠. 정인이 형님이라고 저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신데 전주 익산 쪽에 커피숍을 하세요. 근데 그때 오픈했었을 때 제가 가서 이제 일도 도와드렸었죠. 그때 제가 일 도와드리면서 제가 커피 마시지 않는 거를 아시니까 너 이거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내놓으시더라고요. 그게 더치커피였는데 그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 커피 원두를 그 기계에다가 딱 얼려놓으면은 그 필터를 이렇게 딱 거치면서 12시간 동안 그게 이제 내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거 한 잔을 딱 마셔봤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씁쓸하지도 않고 너무 쓰지도 않고 너무 진하기만 하지도 않더라고요. 약간 고소하면서 씁쓸하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진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진한데 깊은 맛이 나고 그래서 그때 이게 커피 본연의 맛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즐겨 마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따금씩 뭐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더치커피 있으면은 더치커피로 마시고 없으면은 아메리카노로 주문해서 이제 마시죠. 보면은 제 인연 가치관 형성하는데 큰 토대 역할을 해주신 분이 3분 계세요. 물론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인연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알아가고 느끼고 배워왔지만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인연들을 만나고 또 그 인연들을 통해서 느끼고 배워가고 알아가겠지만 큰 토대 역할을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3분 계시는데 그중 한 분이 지금 말씀드린 정인이 형님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2분들이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할아버지세요. 정인이 형님은 이제 인연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셨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인연에 있어서 절대로 악연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할아버지는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욱더 소중히 하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근데 이 가르침들이 딱 제 가슴에 깊게 자리 잡힌 계기들이 있어요. 정말 왜 우리가 만화책 같은 데 보면은 어떠한 캐릭터가 뭔가 이렇게 직감하고 뭔가를 이렇게 느끼고 딱 자각을 했을 때 이렇게 머리 뒤에 이렇게 하얀색 실 지나가듯이 이렇게 싹 하는 장면 있잖아요. 정말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시죠. 굉장히 맑고 그래서 어쩔 때 이렇게 집에서 뵈면은 정말 소녀 같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당연한 말이지만은 그만큼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말들 뭐 예를 들면은 사람 인연에 있어서 서로 존중해야 되고 윗사람이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항상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말들 뭐 저 오늘 인터뷰 있어가지고 차를 갖고 나오면은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그리고 항상 조급하게 운전하지 말고
조급할수록 더욱더 여유를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말들을 들으면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지나치잖아요. 뭐 그 말을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잊고 있었네요. 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이렇게 대답 안 하잖아요. 그냥 들으면은 그냥 의례 당연하기 때문에 예 알겠어요 어머니. 네 어머니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당연한 말들 중에서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항상 인연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던 게 인연에 있어서 절대로 악연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들으면은 야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안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일도 굉장히 크게 뒤틀리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게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너무 저도 힘이 없고 항상 이렇게 좀 그냥 모든 상황 그리고 제 자신한테 화가 나 있었죠. 근데 집에 올 때도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가니까 어머니가 항상 오셔가지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많이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그냥 됐어요. 어머니 됐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어머니도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눈치만 보시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화나 있으면서 이렇게 집에 딱 들어왔었는데 제가 딱 이렇게 침대에 있는데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제 방문 쪽으로 오셔가지고 방문을 이렇게 똑똑똑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들 들어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와, 나 정말 못났다. 내가 지금 뭘 대단한 걸 하고 있다고 어머니가 아들 방에 들어오는데 저렇게 머뭇거리게 내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놨을까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럼요. 왜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작 나오는 말은 왜요? 이렇게 나오니까 더 제 자신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서 제 허리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안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 힘들지? 이러고 등 어루만지시다가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어떠한 경우가 됐든 간에 인연에 있어서 절대로 악연은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아닌 인연은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굳이 그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 어차피 안 될 인연은 안 되게 돼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될 인연은 어떻게든 되게 돼 있으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픽 하게 된 거죠. 할아버지는 제가 저희 집안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손자들 중에서 유달리 많이 이뻐하셨어요. 그리고 왜 사람이 안 그래도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애정을 주면은 그 애정이 더 커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을 홍콩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홍콩에 있을 동안에도 할아버지가 이따금씩 소포를 보내주셨거든요. 큰 라면 박스에다가
장난감, 과자, 그리고 그때 나이에 읽으면 좋을 책들 해가지고 꽉꽉 채우셔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홍콩 아버지 일 때문에 홍콩으로 이민을 간 게 초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한테 최고의 선물들을 보내주신 거죠. 물론 그때 받았을 때에도 최고의 선물들이었지만, 그래서 홍콩에서 와서 이제 학창시절 보내다가 제가 고3이 되던 해에 그 해 말에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좀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왜냐면은 할아버지가 그 전에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당뇨를 앓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면역 체계가 많이 떨어지신 상태에서 폐암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시잖아요. 그럼 몸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재수술을 또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물리치료 받고 또 재활치료 받고 막 이러시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병원 생활을 하셨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르고 제가 제 방에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누나가 지나가다가 이제 저를 본 거죠. 그래서 뭐해? 그래. 아니 그냥 뭐 할아버지 너무 힘들게 돌아가신 것 같아서. 그랬더니 누나가 딱 제 방에 들어오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대학교 들어가면 할아버지하고 정말 시간 좀 많이 갖고 같이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후회된다. 아, 내가 왜 그렇게 못했지? 제 얘기를 하니까 누나가 어깨를 툭 치면서 하는 말이, 너 그거 아니야? 뭐? 네가 만약에 그러한 시간을 할아버지하고 보냈다면 할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계셨을 거라고. 근데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냥 막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샷 하고 온 거죠. 정말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누나는 이제 제가 심각하게 있으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야 하면서 어깨 툭 치고 이렇게 갔는데,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제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알았던 거죠. 정말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욱더 소중히 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가깝고 소중한 인연일수록 너무나 당연히 내 마음을 알 거라는 생각에 표현을 안 하잖아요. 말을 아끼잖아요. 내가 미안한 게 있고 고마운 게 있고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데도 내가 미안한 거 알 테니까, 내가 고마운 거 알 테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알 테니까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인 거죠.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로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말하고 싶으니까. 서로가 원하는데 그 말을 삼가하고 망설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오히려 그거를 표현을 안 했을 때 후회만 남을 뿐이지.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후회만 남았었는데,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지금은 아쉬움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왜냐면 돌아가셔서 제 안에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 게 아니니까, 항상 제 마음 안에 계시니까 저도 항상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렇게 잘 듣고 계신 그 모습이, 그리고 느낌이 저한테 전달되어지니까요. 취미로 운동 즐겨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하는 걸 즐겨 하고, 그리고 제 기본 체력을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헬스도
즐겨 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조깅을 즐겨 하고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조깅을 하는 동안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포커스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생각을 딱 이렇게 정리해 주지는 않지만은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는 일이 시간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조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주 동안 포커스하고 있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사랑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일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어떠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정작 그 생각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조깅을 하면은 안 그래도 제 머릿속 안에 이제 그게 자리 잡혀 있으니까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가도 그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 안에 집중이 돼요. 그 생각밖에 이제 안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풀어나가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자. 이제 생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김포 살거든요. 김포 사는데 제가 도는 트랙이 저희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다시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되는 트랙이에요. 그러면은 그 트랙이 제 사방으로 논이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날씨도 좋고 논도 이렇게 사방으로 깔려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제가 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제가 포커스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풀어나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아닌 거죠. 기분 좋은 상태에서 풀어나가니까 더욱더 여유롭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돌고 와가지고 집에 딱 도착하면은 조깅을 해서 흘린 땀이랑 같이 그동안 제가 그 주제 때문에 막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 뭐 답답했던 거, 뭐 부담감, 그런 것들이 싹 다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개운해요. 정말. 그 외 다른 취미로는 제가 잘은 못하는데 그림 그리는 거하고 피아노 치는 거를 즐겨 해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즐겨보는 어떠한 사물 아니면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느낌 좋게 받았던 뭐 풍경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그때 저한테 영감이 오는 것들을 그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때 제가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리는 거죠. 근데 그림을 그리면은 굉장히 편안해요. 왜냐면은 그 캔버스가 됐던 도화지가 됐던 거기 안에다가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다 토로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 동화책을 만들고 싶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뭐 사랑, 뭐 인연,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는 그냥 1차원적으로만 그거에 대해서 딱 생각을 했다면 어른이 됐을 때는 그 안에 1차원적인 의미 말고 다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를 알잖아요. 그것처럼 어른이 되어서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도 그거를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글과 그림이 있는 동화책. 그런 동화책을 만들고 싶네요. 피아노는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었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배우다가 끝났어요. 끝까지 배웠어야 됐는데 그게 아직도 좀 많이 아쉬운데, 그렇게 이제
피아노를 딱 어중간하게 배운 상태로 있다가 이제 스탑이 됐었는데, 제가 혼자서 영화를 감상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언젠가 When a Man Loves a Woman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BGM으로 동일 제목의 When a Man Loves a Woman이라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그 곡 안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다 토해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흥얼거렸는데 그걸로 뭔가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 피아노 선율이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아노를 쳐야 되겠다 해서 정말 오랜만에 피아노를 딱 오픈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배우고 나서 어중간하게 배움을 끝내고 나서 조금이라도 좀 쳐왔으면은 이 손가락들이 안 굳어 있을 텐데, 그 이후로 별로 치지를 않았으니까 손가락이 완전 굳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악보를 구해가지고 이제 악보를 놓고 오른손으로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듬더듬 이제 양손으로 치다가 한 마디 넘어가고 한 마디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곡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치는데 총 2주가 걸렸어요. 2주가. 근데 그때에 잘 치지는 않고 잘 부르지도 못하지만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을 그나마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더라고요.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나 아니면 이따금씩 들었을 때 좋게 들리는 곡들이 있으면 그 악보를 어떻게 해서든 구해가지고 피아노를 치죠. 그런데 그때 칠 때에도 이제 오른손, 왼손, 이제 더듬더듬 양손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그림하고 피아노를 즐겨하는 이유가 제가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 이유하고 같은 것 같아요. 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느끼고 보고 듣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제가 진실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감정을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니까, 뭐 그 감정이 뭐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 행복한 감정, 뭐 짜증나는 감정, 뭐 너무나 사랑하는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제 연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자각을 시켜준다면은 그게 배우로서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요리사하고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점 찾아갈 때 그냥 무작정 가지 않잖아요. 내가 뭘 먹을지는 몰라도 오늘은 왠지 매운 음식 먹고 싶어, 오늘은 왠지 뭐 좀 고소한 음식 먹고 싶어, 아니면 우리나라 음식처럼 좀 구수한 음식 먹고 싶어, 이렇게 맛을 느끼고자 가잖아요. 그럼 요리사도 그 맛을 충족하고자 하는 손님들을 만족시켜 주는 게 요리사로서의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그러네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죄송합니다. 제가 제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점심시간이 지금 많이 늦었네요. 제가 실은 왜 저번에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가게 있잖아요. 지금 스케줄을 보니까 오늘 인터뷰하는 시간이 점심시간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거기 들렸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포장해 갖고 왔었는데, 예. 그래서 오다가 지금 여기 냉장고에다가 좀 넣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걸로 점심에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제가 가지고 올까요? 여기가 샌드위치가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샌드위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샌드위치거든요. 새우하고 그 샤워크림 샌드위치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좋은데요. 어때요? 괜찮죠? 여기가 빵도 직접 해가지고 좀 부드러우면서 쫄깃하고 또 안에 있는 재료도 좋으니까 맛 괜찮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맛집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좋은 먹거리 즐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릴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왜 자기랑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사람 있으면은 내가 뭔가 소중하고 좀 좋은 거 알고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뭐 좋은 먹거리나 아니면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같이 가서 이렇게 즐겨 먹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얘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도 갖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인연에 있어서 행복 아니겠어요? 제가 더 반가웠네요. 제가 더 즐겁게 이렇게 얘기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얘기 너무 하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때 여기 가가지고 그때 식사해요. 아, 제가 오히려 즐겁고 편안했어요. 정말로.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